토닝 치료 후 기미가 좀 다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기미는 끝이 없어요.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한 번 치료를 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친구는 아닙니다. 리프팅을 좀 하면은 어디까지 얼굴이 올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루미나 피부과 정정한 실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희 상담실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개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보톡스는 맞으면 중독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럴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시술을 하게 되면 2, 3개월이 제일 좋아요. 주름이 안 지게 되고 이제 3개월부터 5개월 사이에 풀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환자분들은 제일 좋을 때만 기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계속 주기가 짧아지고 짧게 맞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육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녹기 때문에 그 유지 효과 자체는 점점 떨어지는 게 맞고요. 사실 신경을 안 쓰시고 5개월 간격으로 맞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고요. 내성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짧은 기간은 엄청 많은 다량의 용량을 시술을 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기만 잘 맞춰서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부위에 시술만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리프팅을 좀 하면은 어디까지 얼굴이 올까요? 지금 현존하는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 이걸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이저는 없습니다. 리프팅은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초음파, 고주파, 그 외의 파장의 리프팅이 있어요. 초음파 리프팅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막 안쪽에 조직을 수축시키는 친구입니다. 올리는 애가 아니고 안으로 붙여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탄력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탄력은 리프팅이랑 다른 말입니다, 사실. 탄력은 만졌을 때 탱탱한가, 과연 이 안쪽에 조직이 짱짱한가에 대한 레이저인데 고주파를 시술을 하시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쪽에 치밀도가 높아진다, 탱탱하다 이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핵점이죠. 이름이 되게 비슷해서 다들 약간 헷갈려하거나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스킨 부스터와 스킨 보톡스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킨 부스터는요, 얼굴에 맞는 영양제 혹은 수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피곤할 때 수액 맞으면 뿅 하고 살아나듯이 사람마다 피부 컨디션이라든지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스킨 부스터는 현존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분에 따라 내 얼굴에 따라 맞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스킨 표면에 떠서 들어가는 보톡스인데 모공 수축, 정말 요만큼의 리프팅, 피지 조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양 성분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유지 기간도 짧고 약간 잔주름 개선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토닝 치료 후 기미가 좀 다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기미는 끝이 없어요.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한 번 치료를 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친구는 아닙니다. 이제 피부는 층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생기는 친구가 기미예요. 하루아침에 여기서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진피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친구다 보니 치료를 하고 안쪽이 튼튼해져서 이 속기미들이 못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토닝 치료인데 이 토닝 치료 10번, 20번 딱 끝나고 나셔서 관리를 안 해주시면 진피가 다시 약해지면서 밑에 있는 기미가 올라오는 속도가 또 붙습니다. 안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관리 등이 있는데 부스팅 역할도 해주면서 진피 안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비타민 관리를 받으셔도 되고 2, 3개월에 한 번씩 스킨 부스터를 받으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토닝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환자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자 그리고 검버섯이 좀 구분이 어려워요.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색소는 진짜 많아요. 색소라든지 조직감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두 친구는 테두리가 진한 게 특징입니다. 대신 흑자 같은 경우는 색소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굉장히 매끈해요. 근데 검버섯은 종물이라고 해서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술 후에 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화장품 같은 걸 좀 바꿔야 되는지.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나와 맞는 화장품을 쓰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뭔가를 다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쓰시는 것 중에 재생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 주시면 좋긴 합니다. 시술 후에는 건조감도 느껴질 수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PDRN, EGF 이런 성분들 자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생크림은 꼭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환자들한테 정말 매일 매번 매 순간 강조하는 건 자외선 차단제 진짜 열심히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세상에 광노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제일 빨리 늙고 고속노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게 광노화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시는 게 좋죠. 겨울에는 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쵸. 하잖아요. 혹시 겨울에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게 다른 계절이랑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계절감은 타는 시술이 있다고 말씀은 드려요. 봄철에는 약간 건조하면서 들뜨면 스킨 부스터류를 조금 더 선호하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시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 다한증 보톡스 이런 걸 주로 시술을 하시고요. 봄, 여름쯤에는 리프팅을 제일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쯤에는 해가 조금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색소 날리는 거, 그래서 계절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Q&A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의 컨텐츠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됐길 바라면서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